사실 이 씨앗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뿌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억울해할 일이 아니에요.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는 이재명 모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주 이례적으로 당시에 연임에 도전해서 성공을 하고 비명횡사 공천으로 자신의 반대파들을 다 제거하다시피 했단 말입니다. 네. 자신의 당으로 만들고 대통령이 되는 것까지 성공을 했어요. 우리 정당사에서 없던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해하실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씬으로 한번 영상인데 한번 보실게요.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1년은 1894년 동학 농민들이 시작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당의 이름으로도 굉장히 기쁩니다. 네, 방금 보신 화면 이제 처음에 나온 분은 이제 그 민주당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청래 당대표 발언인데 이 두 분이 이제 같은 지도부에 있으면서 공개적으로 지금 엄청난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현주 최고위원의 이제 공격 발언이 굉장히 세가지고 엄청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뭐 이제 2,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꿔서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서 2, 3인자는 이제 정청래 조국을 말한 것인데 이제 이들이 이제 차기 임기 초에 대권을 노리고 이제 이런 류의 합당을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공격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가운데 치러진 이제 민주당의 1인 1표제, 그러니까 이제 차기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은 이제 대의원과 권리당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들의 표심은 이제 원래는 20대 1의 비중으로 대의원이 높았는데 이거를 1대 1로 맞춰서 대의원표와 권리당원표가 똑같은 동등한 표심을 갖게 하자는 1인 1표제가 어제 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에 예상되는 새 당대표 선거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서 새 당대표를 뽑게 되는데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가 의원들의 지지 기반은 좀 약한 반면에 이제 권리당원, 개개인 권리당원의 지지세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연임에 도전하게 된다면 굉장히 유리한 판을 깔아준 거라는 분석이 되게 지배적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게 혁신당과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이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져서 사실상 이제 정청래 재신임 투표 성격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60% 중앙위원회 60% 찬성으로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이게 저번에 12월 달에 실패를 했던 건데 이번에 결국 또 관철을 시켜서 뭐 이제 뚝심의 승리다 뭐 이런 식으로 자평을 하긴 하던데 좀 어떻게 보였어요?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만 찬성 60 반대 40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높은 수치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표께서는 3대 0으로 이기든 1대 0으로 이기든 이긴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대의원 투표, 대의원 제도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뭐 당원 주권, 이 1인 1표로 가는 게 무조건 안 좋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 특성, 호남과 수도권 당원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영남 당원이나 강원 당원이나 이쪽의 당원들의 목소리도 좀 당 운영하는데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의원 제도를 도입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했던 분들이 1인 1표제 당원 주권을 강화하자는 거에 반대한 분들이 아니에요. 이 대의원 제도의 취지 자체를 너무 그렇게 왜곡하고 뭔가 국회의원들이 줄 세우고 이런 제도로서 악용되고 있는 그런 것만 부각시켜가지고 마치 이것이 그 쓸데없는 제도였던 것처럼 몰아붙이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8월에 있는 전당대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있었던 전당대회 때 박찬대 후보와 붙었을 때 당원 투표에서는 이겼는데 대의원 투표에서 졌잖아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연임을 생각하시는 분이 대의원 투표 제도를 무력화시켜 버리면 이거 본인 선거를 위한 건 아니냐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 표시가 40%로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큰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당에서 1인 1표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대하는 분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분이 없는데도 대의원, 중앙위원들이 40% 반대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의원 그러면은 전국 정당 그 문제는 대의원제도 어떻게 보완할 건데 보완했다고 하는데 보완 안 될 것 같은데라는 그 말과 8월에 그 본인 그때부터 적용하는 거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가 40%에 담겨 있는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재신임 투표 성격의 투표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합당까지 쭉쭉 이어질 것이다.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이제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사실 이게 민주당도 이렇게 지금 집안 싸움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뭐 정청래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로 지금 다들 김민석 국무총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도 뭐 이제 이게 당 대표가 로망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상 뭐 이제 나오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판에서 붙으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김민석 국무총리 당 대표로 밀어도 사실상 정청래 대표한테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정청래 대표 워낙 이제 권리당원 지세가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 민주당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 이후에 엄청난 권력 다툼이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이런 거를 잘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게 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좀 잘못된 대응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뭐 이제 이런 류의 이런 권력 암투전의 예고성 버전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미 시작이 됐죠. 네. 가시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민석 총리는 사실은 국정에 바빠야 되는데 네. 본인이 유튜브 나와가지고 당대표에 로망이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른바 친명계라고 평가받는 3명의 최고위원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특히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리고 이런 게 얘기했죠.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만 1년도 되기 전에 집권 여당에서 벌어지는 일로는 네. 극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극히 여당 내부의 권력투쟁은 이미 시작이 됐는데 네. 사실 이 씨앗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뿌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억울해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양당 공이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는 이재명 모델입니다. 이재명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87 체제 이후에 네. 주요 정당에서 네. 당 대표가 연임을 하는 것은 그 동안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네. 일단 보수 정당에서는 사례가 없고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도 과거에 정세균 대표가 한 번 연임에 도전했다가 두 번째 전당대회에서 실패했죠. 그런 정도의 사례만 있을 뿐인데 이재명 대표가 아주 이례적으로 당시에 연임에 도전해서 성공을 하고 그 연임에 앞서서 비명 행사 공천으로 자신의 반대파들을 다 제거하다시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연임을 해서 완전히 자신의 당으로 만들고 대통령이 되는 것까지 성공을 했어요. 네. 우리 정당사에서 없던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노골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한 표계산만 하잖아요. 1인 1표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정말로 당원 주권의 뜻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본인이 대의원 투표에서는 졌었기 때문에 그걸 없애려는 의도가 매우 강합니다. 당원을 정말로 주권을 가진 주인으로 보면은 이 조국혁 신당과의 합당 과정도 아래로부터 합당이 되어야죠. 네. 수기 과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당대표가 공헌을 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 공학적인 성격을 그 1인 1표제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국혁 신당과의 합당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조국혁 신당에서 당비를 내고 있는 이른바 주권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게 정청래 대표에게 다음 전당대회 연임 도전에 가시적으로 도움이 돼요. 친문계로 평가받는 당원들인데 그렇죠. 네. 매우 정치적 초고관여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민주당 전당대회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투표권 행사해요. 왜냐면은 그렇죠. 조국혁 신당에서 당비 내는 분들은 사실 당비 낼 필요가 없어요. 그 당은 처음에 조국 대표 추대, 네. 첫 번째 전당대회 조국 대표 99% 찬성의 당대표, 그 다음에 그 임시기도부가 물러난 다음엔 다시 조국 비대위원장, 두 번째 전당대회에서 또 조국 전 대표 혼자 나와서 98.61% 찬성으로 당대표, 한 사람만 당대표가 되는 당이에요. 네. 그런 당에서 굳이 당비를 내면서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정치적 초초관여층입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작년 11월 기준으로 44,500명이에요. 네, 그 정도 되더라고요. 민주당에 들어오면은 8.2 전당대회 투표한 권리당원 숫자의 7% 정도 됩니다. 정청래 대표표가 그만큼 한 7%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런데 결국 이재명 모델을 따라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네. 억울해하실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이게 뭐 1인 1표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전추전이고 사실상 합당이 메인이고 이제 합당이 조국혁 신당에 갑작스레 정청래 대표가 제안해서 당내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고 오늘도 이제 재선 의원들도 모여가지고 뭐 이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조직적인 반발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정청래 대표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사실 연임의 제일 큰 걸림돌일 거고 이 합당도 1인 1표제처럼 중앙위원회 표결을 거쳐서 똑같이 진행됩니다. 근데 이제 1인 1표제는 사실 대의 명분은 이제 좋은 명분이어서 명시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운 면도 있었는데도 6대4. 근데 합당은 이렇게 첨예하게 반대가 엇갈리는 상황. 여기서 5를 못 받으면 부결된단 말이야. 만약에 이게 부결되면 정청래 리더십 정말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근데 어떻게 돌파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최소한 미뤄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살짝 나왔던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그 판결 이후에 급속도로 지방선거로 쫙 이제 쏠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빨리 안 하면 합당이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네. 근데 지금 이미 반대 목소리가 이 정도 나왔다? 이건 사실상 저는 물이 건너간 거나 다름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위원 투표해가지고 뭐 한 52대 48로 이겨서 합당 찬성 의견이 높으니 합당을 추진한다. 합당을 그렇게 추진하면 안 되죠.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뭐
도저히 합의가 안 돼. 찬반 투표로 가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집안을 합치는 거잖아요. 네. 살림을 합치는 건데 찬반 투표를 해서 약간 찬성이 높으니까 이걸 강행한다? 전 이건 정당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이 절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투표를 붙여서도 안 되고 그 결과로서 합당을 진행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일단 이재명 정부에게 이게 도움이 되는가 합당이. 네. 지방선거가 지금 막 위기예요. 합당을 해서 힘을 합치지 않으면 네. 못 이겨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장동혁 지도부가 너무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뭐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왜 합쳐야 되는가? 저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전략적인 부분을 넘어서 민주주의 차원에서 봤을 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그 영남에서 개혁신당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 지방선거 때 뽑히는 기초의원이 강역의원이랑 합치면 대충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기초의원이 3,000명 정도 되고요. 네. 광역의원 800명 되니까 합치면은 4,000명 다 4,000명 정도 됩니다. 4,000명 중에 무투표 당선이 500명이 넘습니다. 무투표. 그러니까 영남이나 호남에서 야 어차피 후보 안 내는 양당 어차피 이쪽이 다 이기니까 2인 선거구여서 야 어차피 그 국민의힘이 두석 다 가져가니까 민주당 후보 안 내요. 그러면 투표도 안 하고 당선됩니다. 호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인 지역구인데 국민의힘 후보를 아예 안 내요. 사명 그냥 가나다 민주당만 가나다 나가서 투표도 안 하고 당선됩니다. 네. 이런 당선자가 지난 지방선거 때 500명이에요. 이런 거 바꿔야죠. 민주주의 더 좋은 호남에 더 좋은 후보 내고 그 나온 후보들이 더 좋은 정책 경쟁하기 위해서 하려면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는 조국혁신당이랑 저희 당이 호남에서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이 합당은 무조건 한다면 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적 결도 이미 많이 갈라졌어요. 저희는 집권한 다음에 좀 센 민주당 하다가 지금 그래도 집권당이기 때문에 중도를 향해 가고 있는데 네. 조국혁신당은 계속 진보에서 버티면서 그래도 진보의 가치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진보의 역할을 더센 얘기를 하고 있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물리적 결합만 해버린다. 화학적 결합이 안 될 겁니다. 전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글쎄요. 전 이거 전당원 투표 한다 하더라도 과연 찬성이 많을까? 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전당원 투표 보는데 반대가 높다. 그럼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도 또 흔들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지금 투표를 해서도 안 되고 합당을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